네, 오늘 장에 이슈되고 있는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모니터 오늘 수요일 이 시간은 하나대투증권 회밀리 지점의 김정환 부장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오늘 장 흐름 좋은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타이어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몸에 갖고 있는데요. 종목 하나하나 뭐 이슈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타이어 종목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타이어가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1.9% 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넥센타이어 2.7%, 물론 이제 장중 상승폭은 6%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요. 금호타이어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29% 오른 장중 고점을 기록한 뒤 현재 5.88%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까지 보여준 그 대형주들의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지질 못하고 다소 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타이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그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도 같이 겸비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와 같은 반등의 어떤 배경에는 그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수개월간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 천연 고무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관련 원자재 가격이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의 하락폭을 감안한다면 한 30% 정도가 50%가량 하락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것저것 다 제하더라도 타이어 업계의 수익성은 이로 인해서 한 최소한 30%대 이상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의 가능성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고요. 지금 FTA 관련해서도 상대적 수혜를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타이어 업종에 속한 종목들 특히 이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역배열 국면에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긴 한데 매물벽이 굉장히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그래도 매물벽이 좀 덜한 넥센타이어나 그리고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들 이러한 그 기관 그리고 외국인 선호 종목을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오늘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인데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타이어 업종 내에서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가 조금 더 매물대 부담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안에서 수급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는 한국타이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 후성이에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후성 지금 현재 외국인들 24만 주, 기관이 현재 24만 주, 각각 뭐 동일하게 매수를 현재 양매수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수에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후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일 대비 6.3%의 상승폭 보이며 8,190원의 가격 흐름 보이고 있고 장중한테 10%에 가까운 상승의 흐름을 보이며 지난 11월 초 이후 11월 8일까지 평균적인 주가 흐름이 8,300원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거의 근접한 상태에서 다소 매물 부담을 현재 수용하고 있는, 받고 있는 현재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에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오늘 국내 증권사 쪽에서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또 나오기도 했었죠. 일단 후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력 사업인 냉매가스 이쪽의 그 사업이 원래는 이제 주력인데 이쪽에 그 중국의 그 형석이라고 이제 원자재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형석의 그 수입이 현재 다변화될 현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치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급과 그리고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냉매가스업은 어쨌든 간에 후성의 어떤 기본적인 수익을 받쳐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서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하되 내년 이후부터 2차 전지 사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성장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어떤 배경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에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직전 고점 수준인 9,000원대 중반 혹은 10,000원 정도 근처까지는 일단 중기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라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특징 종목 하나 더 코멘트 들어볼게요. 오늘장의 특징 종목으로 단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이마트 그리고 유진기업입니다. 하이마트가 경영권 분쟁 중인 유진기업과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어냈고 이후에 유진기업과 하이마트의 주가는 또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었죠. 2주간에 걸쳐서 경영권 분쟁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이로 인한 실적의 부진, 영업상의 어떤 손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대외 이미지도 상당히 타격을 받은 그러한 흐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2주 만에 2대 주주 간에 각각의 대표 체제로 자율권이 인정되는 그런 각각의 그 영향력을 서로 간에 인정하는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악재로서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는 점에서 호재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하이마트 주가의 흐름이 일단 지난 그 하락폭 한 91,000원 내외 주가에서 6만원 대방까지 내려왔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1% 이상의 반등을 보이면서 그동안의 하락폭에서 한 30% 정도 회복을 해준 셈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부정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되고요. 일단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실적의 어떤 개선세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요. 다소 좀 이 자리에서는 좀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8만 원 정도를 당장 돌파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일단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저점이 낮아지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신규 출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외형적인 실적의 성장은 계속 좀 더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되고, 차입금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올해만 세전이익 증가율이 35%에 달하는 흐름입니다. 내년에도 세전이익 증가율이 이보다 못하겠지만 어쨌든 개선이 될 거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견실한 어떤 수익 실적에 호조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주가 수준 7만 원대 중반, 후반 정도 수준은 강한 지지력을 형성해 줄 만한 가격으로 보이고, 8만 원을 전후로 해서 상승 에너지를 보강한 뒤 다시 재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만 원 정도 수준, 원래 가격대 수준까지는 일단 회복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종목 모니터 통해서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하나대투증권 해밀리지점의 김정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이외에도 오늘장 특징적으로 내림의 폭이 크거나 오름의 폭이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오늘장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낙폭이 큽니다. 1, 2%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국내 증시 코스피는 현재 견조한 흐름이죠. 상대적으로는 1% 안쪽에서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 어제 오늘 시장에서 역시 가장 특징적인 종목입니다. 어제까지 나흘 연속 상승했고 빠르게 100만 원 선 회복한 이후에 오늘장 하락 반전해서 100만 원 내주기도 했지만 다시금 상승하며 101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급이 좀 고르게 유입되고 있고, 오늘 애플과 벌이고 있는 갤럭시 탭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호주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대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호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석유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 자금으로 금호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계열 분리가 완료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그룹주 전반적인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금호석유, 금호산업 그리고 금호타이어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또 흐름 좋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철강주 3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부진했죠. 동국제강과 동부제철도 나란히 3분기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데다 환율까지 치솟아 부담이 커진 건데요. 물론 철강업종 실적 부진은 예상돼 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언제 좋아질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동국제강이 현재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동부제철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4% 가까이 급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 종목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나흘 만에 급등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에 시젠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추워지고 있는 겨울이 호흡기 진단 제품 등을 생산하는 시젠에게는 계절적인 성수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10%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유나이티드 제약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약가 인하 적용을 앞두고 제약주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한 증권사에서 이 복제약 의약품의 강점을 갖고 있는 유나이티드 제약이 가장 대표적인 피해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물론 2013년경에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전망 내놓기도 했지만 당장 내년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오늘 장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9% 이상 급락 중입니다. 특징 종목 확인해봤습니다.